조용히 뭐 꼴리 TV.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지금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8위 셰필드 유나이티드, 두 팀 모두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었습니다. 두 팀은 모두 리그가 휴식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맨유는 뭐 지난번 토트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할 것도 없고, 셰필드도 휴식기 들어가기 전까지 6경기 연속 무패, 리그에서 무려 5승 1무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식기가 독이 됐어요. 셰필드는 휴식이 끝나고 나서 지금 리그 대진 그리고 일정도 좀 운이 없습니다. 일단 에스턴 빌라하고의 경기에서 그 호크아이 오리 때문에 골 도둑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고, 그 뒤에 뉴캐슬에게 0대3 패배, 또 이번에 맨유에게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경쟁에서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 이날 맨유에서 수훈 갑은 단연 이 선수죠. 네, 앙토니 마시알입니다. 혼자서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교체돼서 나가서 벤치에 이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얼굴에 막 웃음이 띄고, 네, 웃음을 못 참는 어떤 그런 표정들, 동료들도 많이 축하해주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인상적인 그런 씬이었는데요. 이날, 앙토니 마시알의 헤트트릭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게 알렉스 퍼거슨 감독, 그러니까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은퇴한 이후 처음 나온 리그 헤트트릭이라고 합니다. 뭐 유럽 대회에서는 질라탄도 헤트를 한 적이 있고 한데, 지금 리그에서 무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무려 7년 만에 헤트트릭 기록한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뜻밖의 그런 기록이죠. 게다가 7년 만에 나온 헤트트릭인데 직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기 관련자 말고 이제 팬들은 아무도 7년 만에 나온 맨유의 헤트트릭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 맨유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뭔가 씁쓸한 그런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맨유 이날 경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분께서 재밌게 별명을 붙이셨던데, 포르노 콤비라고. 포그바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두 선수가 지금 맨유 중원의 핵심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두 선수가 처음으로 함께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마티치 앞에 두 선수가 동시에 이제 선발 출격을 하면서 굉장히 맨유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시합이었는데요. 역시나 기대에 걸맞는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맨유 라인업을 보면 지난 경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토트넘전하고 비교했을 때 세 포지션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드필드 쪽에서 포그바, 또 마티치가 선발로 들어왔고요. 또 공격 쪽에서는 그린우드 선수가 빠졌죠. 그러니까 다니엘 제임스 자리에 그린우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중원에서는 맥토미니하고 프레드가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교체를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해왔던 맨유인데, 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지배하면서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이날도 확인이 된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휴식기를 굉장히 잘 보낸 팀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토트넘과의 경기 때도 뭐 지금 상황이 단체 훈련을 못하고 개별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시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은 팀들의 폼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체력의 어떤 완성도, 이걸 봤을 때 맨유가 토트넘전하고 이번 셰필드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잘 폼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팀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팀의 어떤 체력적인 레벨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전 때도 전반전은 토트넘이 지배했지만 후반전 갈수록 맨유가 지배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이번 셰필드전 때도 그랬었고, 또 후반전 들어가면서 막판에 선수 교체가 대거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대방도 많이 뛰면서도 압도적인 어떤 스태미너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녀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체력 관리를 잘했던 것, 맨유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른바 포르노, 네. 죄송합니다. 포르노, 예.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조합. 굉장히 좀 뭐랄까, 중간에서 좋은 창의적인 패스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 두 선수 모두가 홀딩, 그러니까 키핑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볼을 잡고 좀 더 의미 있는 지역까지 스스로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볼을 잘 지켜주면서 수비진들을 많이 좀 유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이드에 있는 그린우드나 레시포드에게 많은 기회를 내줬던 상당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콤비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날 맨유의 완승은 사실 좀 셰필드의 부진과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셰필드가 앞선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 0대3으로 대패를 했는데 이때 후반전 5분 만에 수비의 핵인 주원 이건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3골을 먹고 0대3으로 졌는데 맨유전 선발 라인을 보면 이건 선수가 빠진 자리에 이제 자기엘카가 들어왔죠. 자기엘카가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노장이죠. 에버튼에서 12시즌을 뛰고 올 시즌에 셰필드로 이제 복귀를 한 것인데 올 시즌에 선발 출전을 딱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2번이 다 맨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에 이탈자가 생겼을 때 한해서 출전기를 좀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건도 빠졌고 오코넬도 부상이 있어가지고 선발로 좀 나오질 않았고요. 아예 명단 제외가 됐는데 이렇게 수비 쪽에서 이미 3백의 2명이 그렇게 이탈을 한 상황이고 게다가 골키퍼도 이런 보시면 무어 선수죠. 사실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가장 올 시즌에 각광받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딘 핸더슨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맨유 소속으로 지금 임대를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선수는 원소속팀 상대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날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에 리버풀을 빼고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백, 그러니까 양쪽에 발독과 스티븐스까지 5백의 어떤 수비력, 게다가 이 5백이 뚫렸을 때 뒤에서 완벽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딘 핸더슨의 존재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리그 순위 5위까지도 끌어올렸던 그런 힘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선수들이 자신 공격수들까지도 공격 쪽에 전념을 하기보다는 미드필드와 수비 쪽에 가담을 하고 계속 이제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많이 좀 흔들렸고요. 자신들이 보여줬던 역습이나 속공에서의 예리한 맛도 전혀 좀 없었던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딘 앤더슨 임대를 보낸 게 결과적으로 맨유한테는 좀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맨유전 때 안 나왔습니다만 또 다음 경기 이제 토트넘의 다음 상대가 셰필드잖아요. 거기엔 또 딘 핸더슨이 나온단 말이죠. 올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딘 핸더슨이 대학 골키퍼보다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선방도 그렇고 그런 선수를 우리랑 할 때는 안 나오고 우리의 라이벌들하고 할 때는 내보내는 어떤 그런 첩보원 같은 그런 역할이 돼버렸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리그 순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아주 지금 뜻밖의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겠죠. 지난 시즌에도 셰필드에 이제 임대를 가서 셰필드가 1부 리그로 승격하는데 핸더슨 골키퍼가 굉장히 큰 공을 세웠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뛰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순위 경쟁을 이렇게 맨유랑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텐데 어쨌든 핸더슨의 존재가 좀 맨유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맨유에서 다음 시즌에 딘 핸더슨이 대야를 제치고 주전 골키퍼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핸더슨의 공백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좀 약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31라운드 맨유 셰필드전 끝난 이후 상황 가지고 순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순위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과도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시간에 진행됐던 경기에서 올버햄튼이 본머스를 꺾으면서 올버햄튼 역시 승점 3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상위권 리버풀 83점, 맨시티 63점 여기까지는 레스터 시티부터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촘촘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래는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지만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만약에 징계가 확정이 되게 되면 5위까지도 챔스를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챔스나 유로파에서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팀이 나오게 되면 한 장이 더 늘어나서 리그 6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위, 현실적으로는 5위 정도까지 그리고 원칙대로라면 4위까지 차지를 해야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쥘 수가 있는데 맨유가 오늘 셰필드 잡으면서 49점 고지에 올라섰고요. 올버햄튼 49점. 이 두 팀이 지금 첼시를 지금 승점 2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물론 첼시가 이번 라운드 경기를 아직 안 치렀기 때문에 첼시가 54점까지 달아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토트넘은 7위입니다. 네, 승점
45점이죠. 네, 울버햄튼 맨유하고 4점 차, 첼시하고 6점 차.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재개되고 나서 승점을 많이 좀 까먹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승점을 1점밖에 추가를 못하면서 44점, 좀 8위까지 내려앉아 있고요. 지금 네, 그 뒤로 전체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낼 수 있는 순위권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남은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뭐 토트넘이나 셰필드에게는 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경기가 이제 7경기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뭐 레스터부터 뭐 첼시부터 맨유, 올버햄튼 이런 팀들이 좀 몇 번씩 절어줘야 따라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토트넘 뭐 오늘 또 패배한 셰필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최대한 승리를 많이 쌓아서 천우신조가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볼리TV 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